수학 수업에 보드게임을 적용한 구체적인 예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학 수업에 보드게임을 활용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드게임의 설명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게임의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게임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저희 학급에 맞게 변형해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수업 자료를 직접 제작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승부를 내는 것보다 학생들이 얻은 점수를 스스로 계산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좀더 잘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수학 보드게임의 경우에는 점수 계산이 암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암산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계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할 때 암산을 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점수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학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보드게임은요, 수학의 신입니다. 이거는 아이사에서 제작했고요. 추천 연령은 8세 이상이고, 게임 추천 인원은 4명에서 6명입니다. 그리고 예상 게임 시간은 10분이고요. 구성품은 그림 카드 40장, 마법사 카드 5장, 숫자 카드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주어진 카드를 통해 연산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면요. 기본 연산, 단순 연산, 한 자리 연산이 많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차시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덧셈과 뺄셈만 활용하신다면요. 나눗셈과 곱셈을 활용하면 더 높은 확률에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게임의 순서를 설명드리면요. 우선 숫자 카드를 섞은 다음에 3장씩 플레이어가 다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둘, 셋 외치고 그림 카드를 뒤집습니다. 그리고요. 그림 카드에서 찾은 숫자를 외치면서 자기 숫자 카드를 한 장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숫자 카드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그림 카드에 레몬 2개와 사과 3개가 있으면요. 내가 또 5를 가지고 있으면 레몬 2개와 사과 3개를 더하면 숫자 5야. 나 숫자 카드 5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요. 문제를 맞으면 그림 카드를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숫자 카드는 버려지고 새로운 숫자 카드를 가져오면서 게임을 이어갑니다. 수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수학의 신을 소개해 드립니다. 1학년 기초연산 때 쓰면 좋아요. 지금 보면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고학년이 하면 좋은데 고학년은 이 게임이 좀 시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학년 더하기 빼기로 할 때는 1, 2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초반에 3단원인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라고 공부하고 이걸로 복습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3장씩을 가져가요. 아이들이 안 보이게 가져가야 돼요. 원래는 지금은 편하게 위해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가져간 숫자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답을 말해야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이용하는 것을 더하기 빼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카드가 답인 경우에 내가 이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당근 4개랑 거북이 2개 있죠. 그래서 당근 4개에서 거북이 1을 빼면 2에서 2라고 말하고 이 친구가 성공하면 이 카드는 버려지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가고 여기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이게 점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계산을 한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좀 더 다양하게 하려면 저는 이번 차시는 미션이야 더하기만 해
이번 차시는 미션이야 빼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덧셈만 애들은 덧셈만 계속하고 뺄셈만 하는 친구들은 계속 뺄셈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션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 나와 있는 그림 카드를 아이들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또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게임으로 아이들이 좀 더 연산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 수학의 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가능한데 가장 기본 게임은 이렇게 안에 있는 이 물품들이나 동물들의 숫자를 조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빨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점수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만 쓰면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암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좋은 보드게임인 도전 수학의 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보드게임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요. 저는 여기서 덧셈 뺄셈으로 하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아이들이 곱셈 구구, 나눗셈을 배운 뒤에는 곱셈, 나눗셈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숫자가 작은 숫자로 하다 보니까요. 저학년보다는 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년,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좀 덜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 규칙을 조금 바꾸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수업에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는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꾸로 숫자 카드가 나와 있고 그림 카드를 나눠준 다음에 숫자 카드를 뒤집으면서 맞히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지루하시면 이렇게 카드 구성을 바꿔서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K사의 스타플러스입니다. 추천 연령은 만 7세 이상이고요. 게임 인원은 2명에서 6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상 게임 시간은 20분이고요. 구성품은 별자리 카드 7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호남연산으로 1부터 12월에 해당되는 숫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에 적용한 단원 차시를 안내해 드리면요. 1학년 2학기 3단원의 덧셈과 뺄셈 1,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 자릿수 덧뺄셈으로 진행되는 보드게임이긴 하지만 호남 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순서는 우선 카드를 각자 9장씩 나눠 갖고요. 나머지 카드는 뒷면에 쌓아둡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손에 든 카드를 조합해서 합계 1을 만듭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합계 2를 만들고요. 또 그 다음 플레이어는 3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까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1을 다시 만들어 놔야 합니다. 12 다음에는 숫자 1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드를 내지 못했을 때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규칙에 따라서는 두 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재량적으로 선생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누군가의 손에 있는 카드가요, 모두 내려놓았거나 혹은 카드 더미에 카드가 바닥났으면 즉시 게임이 끝나고요.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았으면 그 친구가 1등이 되고요. 카드 더미에 바닥에 끝나서 아직 카드를 들고 있는데 끝났으면 이것도 재량적인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낸 카드들의 수의 합으로 점수를 지금까지 카드를 낸 수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조금 남은 사람이 이긴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재량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학 시간에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은 스타플러스인데요. 수학의 신보다 좀 더 더하기를 혼합연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2단원인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 해볼까요? 해서 정리용으로 하셔도 좋고요. 우선 기본 게임 룰은 우선 여기는 별자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자리 그림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다음에 1월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달력의 개념과도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특수카드도 있어요. 특수카드도 있지만 저는 특수카드 중에 이 7번과 8번 카드는 아이들이 방향을 좀 헷갈려 해가지고 쓰지 않아요. 잘 빼고 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특수카드는 방향을 바꾸는 9번 카드와 방향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우스 모양의 이 조커 카드를만 놓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9장씩 가져가요. 보통 9장씩. 더 많으면 장수를 조금 가져가고요. 그래서 9장씩 나눠주고요. 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친구가 선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덧셈 뺄셈을 해서 기본 이런 카드는 덧셈이고요. 덧셈을 할 수 있는 카드고 이 앞에 빼기 모양이 있는 카드 마이너스 카드는 뺄셈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혼합연산을 해서요. 그러면 그냥 계산 안 하고 이 자체로만 내려놔도 돼요. 이 친구가 먼저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는 2월이기 때문에 1을 만들어야 돼요. 2. 그래서 1을 또 만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카드를 가장 먼저 다 내려놓은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카드를 사용하면 게임을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카드를 한 번에 3장 이상을 조합해서 내면 그거는 블랙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3을 내야 되죠. 이 친구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건 0이 되고 더하면 3이니까 3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4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홀 상태가 됩니다. 그럼 블랙홀 상태가 되면 이 다음 친구는 또 이 다음 친구도 3장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들지 못하면 이 카드 더미에서 원래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 그냥 보통은 한 장씩만 다시 가져가요. 내가 카드를 안 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블랙홀 상태에서 가져가지 못하면 4장을 가져가야 돼요. 보통은 내가 카드를 조합해서 내지 못하면 한 장 혹은 규칙에 따라서 2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보통 한 장으로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블랙홀 상태에서 내가 카드를 3장으로 조합해서 가져가지 못하면 4장을 가져가요. 굉장히 큰 리스크죠. 마장에 이 친구가 그래서 가져가지 못해서 4장을 가져가면 블랙홀 상태 끝나고요. 이 다음 친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음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쭉 만들다가 12까지 갔어요. 그 다음 숫자는 13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친구는 1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산으로 혼합 계산을 할 수 있게 좋은 보드게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9는요, 내는 순간 방향이 바뀌어요. 또 이 제우스 카드는
제우스 카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낼 수 있고요. 블랙홀 상태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면 숫자가 이 친구가 내 차례가 4였어요. 냈어요. 그럼 숫자는 변하지 않고 이 친구가 4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래서 이렇게 암산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보드게임인 스타플러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타플러스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요. 호남연산을 너무 어려워하면요. 그 3장 이상 쓰면 블랙홀로 들어가는 규칙을 빼도 해도 됩니다. 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좀 더 쉬운 계산으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규칙이 익숙해지면요. 저는 영상에서 7, 8번 특수카드를 뺐는데요. 같이 넣어서 하면 더 재밌습니다. 규칙이 익숙해지면요. 그리고 그 카드가 별자리 카드이기 때문에 뭐 과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별자리 수업에서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또 재미있게 카드를 활용하실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요. H사의 사키나무 3D입니다. 이 게임의 추천 연령은 7세 이상이고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상 게임 시간은 30분이고 게임의 기본 구성품은 사키나무 볼록 18개, 사키나무 카드 25장, 워크시트 4장, 점수 토큰 40장, 주사위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게임의 목적은 사키나무로 공간 지각 능력을 길러보는 겁니다. 이 보드게임을 추천하는 학년 단원 차시는요. 2학년 1학기에 2단원 여러가지 도형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쌓아볼까요? 라는 사키나무 차시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워크시트 한 장을 받고요. 사키나무 카드는 잘 섞어서 뒷면이 보이게 둡니다. 그 다음에 선은요. 카드를 뒤집어 나온 모양으로 블럭을 쌓고 또 선이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각자 워크시트에 맞는 행동을 주사위에 나온 숫자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푼 사람이 답을 외쳐서 그 사람이 점수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일정하게 준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맞은 사람이 다 점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번에 수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사키나무 3D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키나무 3D는 2학년 1학기에 2단원 여러가지 도형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쌓아볼까요? 라는 사키라는 차시가 있어요. 근데 이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좀 부족하다기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시해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선을 정하겠죠? 선을 한명 정하면 카드를 뽑고요. 이거에 맞는 모양을 자기 차례인 사람이 우선 만드세요.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봐요. 그럼 만들어가면서 공간 지각력을 늘릴 수 있겠죠? 이렇게요. 만들고 나서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만든 사람이 던집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게 있어요. 6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 판에 보면 6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1층의 개수고 이 친구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따라할 수 없고 자기의 파트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럼 6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는 1층의 개수니까 1층의 개수는 1, 2, 3, 4, 5, 5개. 나 5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이기는 거겠죠. 이렇게 빨리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천천히 한 다음에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서 맞은 사람 다 가져가게 하기로 돼요. 선생님의 그건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으면 그 다음 친구가 또 카드 뽑아서 맞춰서 주사위 던져서 해보고 이렇게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 게임에서 사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본 모습은 좀 쉬운데 앞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이 좀 아이들이 애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명이 앉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삐뚤게 앉거나 좀 애매하게 앉으면 앞과 옆이 정확히 아이들이 인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 전에 너의 기준에서 옆은 이 방향이야. 너의 기준에서 앞은 이 방향이야 라고 확실하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게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쌓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걸 맞히면서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이거 없이 이거 자체로만 보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카드만 보고 그냥 상상해서 옆모습, 윗모습을 그려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맞힌 거에 따라서 점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맞춘 사람이 1점만 가져가고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이 게임률에 문제가 없으면 이 점수 계산대로 아이들이 계산해서 가져가면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